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미국장이 급락 하루 만에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일 때는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다행히 봉우리가 아니라 계곡의 모습이 나온 데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미국에는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벤 버냉키 의장이 프린스턴대 졸업식에서 연설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왔죠. 그러면서 한마디 던진 게 있었는데 프린스턴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교수직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벤 버냉키 의장이 연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일각의 뉴스가 나오기도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연임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사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학생들까지도 모여서 어떤 식의 출구 전략이 좋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출구 전략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계속 언급하고 있죠. 여름 이후는 축소할 것이고 연말쯤 되면 완전히 종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실 실물 지표는 별로 좋지가 않죠. 오늘 미국장이 상승하게 된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49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1이었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50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이냐 수축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수축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연구에서 있는 마켓사가 ISM 제조업 지수를 52.3을 제시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미국 본토에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실업률이 여전히 7.5에서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양적 완화 종료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언급을 해 주가가 빠지면 그때 가서 주식을 좀 사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저께 BIS 국제 결제은행에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경고를 좀 날리는 모습이 있었죠. 실제로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출구 전략을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의 연장이냐, 지속이냐, 아니면 종료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의 종료는 내년 2월이나 아니면 2015년 3, 4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인 거, 과거의 통계를 보면 10년 주기, 11년 주기 두 개가 있었죠. 그것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10년 주기라더라도 내년 2월 이후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마 지속할 상황이 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 얘기를 하죠. 유로존은 이제 이번 주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ECB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저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든가 현재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정도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ABS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는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은 지금 이번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대해서 긴축 시한을 2년 연장을 해줬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장이나 고용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긴축상을 유지하는 상황이나 똑같은 겁니다. 말만 성장이지 실제 돈을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로존에서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본이 지금 엔화가 100엔이 무너졌죠.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96엔대, 2차적으로 92엔대까지는 밀려야만이 이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들이 TPP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환율 조작을 제한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수급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하고 있고 그 자금은 이머징 마켓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쪽에서는 돈이 나가고 있죠. 5월 23일과 31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금액은 6억 5천만 달러 정도. 일주일 만에 그 정도 들어왔다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엔 정도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지점을 안 깨면은 실제로 그걸 지지하고 올라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 100엔이었거든요. 100엔이 쉽게 무너져서 일단 99엔도 무너뜨렸던 그런 기억이 오늘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이 오늘 이후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현호석 장관과 김중수 총재가 오늘 지금 명동 하동관에서 독대를 하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에 0% 성장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일본이 돈을 풀어서 디플레이션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통화 정책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의 기대 심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일본이 지금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국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메이저들도 이번에 못 움직이면 상당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은 음봉 후에 양봉을 줬는데 어저께 거래량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계곡주의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차트도 역시 그 어저께 플러스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국도 역시,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현재 모습을 본다면 추가적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어저께 거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반등권에 접어들었다. 에너지 축적 기간을 가졌다라는 거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엔화죠. 엔화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아랫꼬리가 지금 생긴 모습이거든요. 이거 약간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랫꼬리가 생겼지만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만났다는 것은 추가적 하락을 알리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본다면 시장은 강한 상승을 한번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